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김지아 시인의 사상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그가 남긴 화훼와 상생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에 좀 주목해서 이게 복잡해 보여도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일관된 맥락, 그걸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마침 김지아 시인 서거 1주기를 맞아서요. 그분의 사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생전에는 뭐랄까 진보 또 보수 양쪽 모두에게서 때로는 좀 오해도 받고 그랬었죠. 하지만 사후에 특히 그 동학이나 증산사상 같은 우리 고유 사상과의 연결고리 안에서 그 일관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들이 요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유물론적 민족주의자에서 출발해서 생명사상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밥사상, 흰 그늘의 미학까지 그 사상 여정이 정말 변화무쌍해 보이잖아요. 근데 표현 자체도 워낙 시적이고 또 독창적이어서 그 핵심을 딱 따라가기가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실마리를 좀 같이 풀어봤으면 합니다. 그렇죠. 그 김지아 시인의 사상이 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유 중 하나는요.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는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회의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 자체에 질문을 던진 거죠. 특히 그 생명사상이라는 거요. 이게 그 물질주의가 막 팽배하던 시절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어떤 근원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 큰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한다. 바로 이 생각이 그의 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선 거군요. 그 시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문화예술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탈춤이나 판서리 같은 전통예술의 부활에 김지아 시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시 오적 발표 이후에요. 정말 잊혀가던 우리의 그 민족문화 예술이 사회 변혁의 중요한 동력도 일상의 문화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의 사상이 그냥 추상적인 구호에 머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오윤 화가의 판화나 또 이해주 선생의 살풀이춤처럼 아주 구체적인 예술 작품으로 생생하게 구현되었다는 거죠. 이론이 실천적인 예술 활동으로 바로 이어진 겁니다. 와, 이론이 정말 예술로 살아 숨쉬게 된 거네요. 그럼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상과 활동들, 이걸 하나로 꿰는 열쇠는 뭘까요? 자료에서 제시된 개념 중에 liminality와 revitalization이라는 인류학적 개념이 있던데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리미널리티라는 건요. 쉽게 말해 문지방 같은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아닌 어떤 경계 상태, 중간 지대를 의미합니다. 마치 뭐 졸업식 날 생각해보면 학생도 아니고 아직 완전한 사회인도 아닌 그런 상태잖아요. 바로 이런 모호한 공간에서 기존의 질서가 좀 해체되고 새로운 변화나 창조, 그리고 화해가 가능해진다고 보는 거죠. 김지아 시인이 추구했던 그 경계를 넘어서는 화해와 상생의 지점, 이게 바로 이 리미널리티 개념과 맞닿아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특히 그 19세기 위기 속에서 등장했던 동학사상에서 이런 면모를 발견할 수 있고요. 경계 그 자체에 주목하는 거군요. 그 중간지대의 가능성 같은 거네요. 그럼 리바이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재활성화는 또 어떤 개념인가요? 그건 이제 리미널리티가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식민지 시기 같은 아주 극심한 문화적 위기 상황에서요. 민족의 전통 문화를 새롭게 다시 해석하고 부활시켜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 이걸 설명하는 틀입니다. 동학뿐만 아니라 뭐 증산사상 같은 다른 민족 종교 운동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 김지아 시인의 민족 예술 부흥 운동 역시 이런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그의 흰 그늘 같은 미학적 개념 있잖아요. 이건 역시 밝음과 어둠, 그 사이의 경계, 즉 리미널한 공간의 어떤 창조적인 힘을 암시하는 걸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동학의 영향은 리미널리티로 보고 또 증산사상의 영향이나 민족예술 부흥 같은 거는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라는 틀로 분석하면서 김지아 사상의 일관된 흐름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 개념들이 김지아 사상의 어떤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꽤 유용한 도구를 제공하는 셈이죠. 그의 작업은
단순히 과거 사상을 그냥 따르는 걸 넘어서요. 한국 고유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또 그걸 예술을 통해 실천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김지아 시인의 사상을 화해와 상생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리미널리티,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이라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함께 조명해봤습니다. 참 논쟁적이기도 하고 다층적이기도 했지만 그의 사상이 우리 문화예술에 정말 중요한 자양분이 되었고, 그 뿌리에는 동학 그리고 증산 사상으로 이어지는 어떤 일관된 철학적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 덕분에 정말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의 사상은 시대를 초월하는 어떤 생명력을 지니고 있고요. 특히 이론을 넘어서 구체적인 예술활동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요,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김지아 시인이 주목했던 문화 속의 그 리미널한 공간들 있잖아요. 그 경계가 모호하고 또 새로운 변화가 꿈틀대는 그런 지점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풀고 새로운 상생의 문화를 만드는데 과연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